시대를 대변하는 보수의 아이콘 윤창중이 쓴 두 권의 책 피정 2017년 12월 구매에 관한 문의는 010-8881-4649 010-8881-4649 도서출판 윤창중 칼럼 세상으로 전화주세요.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해외 애국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창중입니다. 박영수 특검, 그 말도 많고 탈도 많던 그 박영수 특검이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는 내용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 윤창중은 한마디로 여러분 깡통이 있죠? 깡통을 이렇게 두드리면은 통통통 하는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그런 깡통 특별검사, 말만 특별검사라고 했지 실제로 그 수사 결과라는 것을 보면 그 깡통 두드리는 소리, 그 빈 깡통 두드리는 소리가 텅텅 날 만큼 그 삼류 정치 한풀이에 불과했다. 박근혜 대통령이라는 국가 최고 권력자를 겨냥한 그 이른바 촛불 민심이라는 것을 배경 삼아서 국가 최고 권력자를 겨냥해서 그 자행한 삼류 정치 한풀이, 삼류 정치 보복극에 불과했다라고 저는 총평을 내리겠습니다. 정말 개탄스러운 일입니다. 말이 특별검사지. 정말 특별검사라는 거창한 국가 공권력의 이름을 빌려가지고 현직 대통령, 국가 최고 권력을 무참하게 난도질하고 생매장한 난폭한 질주, 국가 공권력이란 이름의 난폭한 폭주였다. 저는 그렇게 그것을 박영수 특검이 스스로 입증한 것에 불과한 것이 바로 본인의 입을 통해서 말한 최종 수사 결과라고 저는 결론을 내립니다. 한마디로 박영수가 내놓은 수사 결과라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당할 아무런 법률적 이유나 근거가 없음을 역설적으로 입증하고도 남는다. 박영수가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당할 만큼 법률적으로 어떠한 죄가 없다라는 것을 스스로 고백한 것이다. 한마디로 박근혜 대통령을 헌법재판소가 탄핵하지 않을 수 없도록 짜 맞춘 것에 불과하다. 어떻게 이런 것이 법치라는 이름에 의해서 자행될 수 있는 것인지 정말 통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박영수는 무려 90일 동안입니다. 90일간 120여 명의 수사 인력. 여러분 120여 명이면은 40명, 50명이 타는 관광버스가 2대, 3대입니다. 그 엄청난 숫자의 수사 인력을 동원해 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어떻게 최순실이라는 이 장막에 가려져 온 참 정체불명의 여인이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어떻게 농단 행위를 가했느냐라고 박영수 본인의 입을 통해서 내놓은 것들, 이것을 보면은 한마디로 탄핵이라는 것을 헌법재판소가 각하내지 기각하지 못하도록
일단 구렁텅이를 파놓고 거기다가 박근혜 대통령을 밀어 넣어서 마구잡이로 덤터기 더미를 퍼부어 버리는 잔혹한 인민재판, 정말 터무니없는 마녀 사냥이라는 것을 박영수가 그 최종 수사 결과라는 것을 내놓은 것을 보면은 그런 총평을 내리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정말 개탄스러운 겁니다. 대한민국 법치라는 것이 그 특검이라는 이름을 빌려가지고 대통령이라는 최고 권력자에 대해서도 헌법이나 법률이나 원칙이 아니라 그때그때 깃털처럼 새 깃털처럼 가볍게 참 흩날리는 요동치는 국민 감정이니 국민 정선이 하는 것에 영합하고 편승하고 참 법치라는 이름을 빌려가지고 그 불 질러버리는 인민재판, 여론재판이라는 것을 특검이라는 이름의 공권력이 이 자행하는 나라. 이게 지금 대한민국이다. 정말 너무나 정치적으로 타락한 박영수 특검이었다라고 저는 대한민국 현대 정치사의 한 페이지에 저는 분명히 기록하려 합니다. 대한민국 쓰레기 언론, 박근혜 대통령을 무너뜨리려는 타도하고야 말겠다는 오로지 그 권력에 대한 저항, 권력을 전복시키려는 내 혈안이 된 나라야 망하든 어떻게 되든 간에 최고 권력자를 한번 타도해보자. 무너뜨려보자. 뿌리를 뽑아보자. 그런 언론. 그리고 차제에 탄핵을 밀어붙여가지고 정권을 찬탈하자. 정권을 손에 쥐자는 그러한 야당. 그리고 지금 바른정당이라는 과거 새누리당 배신자들. 정확하게 말하면 이명박 대통령의 졸개들. 그리고 친북, 종북, 반미 좌익 세력. 또 여기에 아무 생각 없이 현혹된 일부 국민들. 그리고 마치 권력에 저항해야만 멋져 보인다고 착각하는 그러한 강남 좌파들, 강남 진보 세력이라는 그야말로 참 헛웃음 나게 하는 그러한 일부 국민들이 합세해가지고 진행하고 있는 인민재판, 여론재판 그 부대에 특검이 그야말로 법치라는 이름의 특검이 공권력이라는 그 참 미명하에 참여하고 있음을 낱낱이 고백하고도 남는 것. 그게 바로 박영수 특검의 최종 수사 결과 아니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집단의 타락은 정치화입니다. 철저히 정치화된 것. 그게 저는 박영수 특검이라 보는데요. 수사 시작부터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할 때까지 국민의 알 권리라는 미명 아래 닥치는 대로 자기들이 수사한 내용을 언론에 흘리고 정당판 대변인을 모방한 대변인 제도를 통해서 마구 그 피의 사실을 공표하면서 여론에 불을 지르고 여론을 한 곳으로 갔던 그러한 특검. 왜 그렇겠습니까?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인용을 도저히 피할 수 없도록 몰아간 거 아니겠습니까?
박영수 특검은 말이죠. 자신의 이름을 알리고 싶어하는 정치인을 모방하는, 참 그러지 못해가지고 참 안다라는 말이죠. 그러한 정치인을 그대로 흉내냈습니다. 어떻게 특검이라는 검사 출신이라는 사람이 특검 활동을 마무리하면서 수많은 취재 기자들에게 점심 식사를 대접하면서 무슨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짜장면을 좋아한다, 어쩌니 이런 삼류 소설을 써댈 수 있습니까? 미주알 고주알 말이죠. 수사 과정에서 무슨 어쩌고 저쩌고, 정말 이게 특검이 맞습니까? 빌 클린턴 대통령, 미국 대통령이 루인스키와의 이른바 섹스 스캔들 때에 스타 검사가 이랬습니까? 특검을 출입하는 기자들에게 점심 대접을 하면서 미주알 고주알 루인스키가 어땠느니, 무슨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러한 인신공격. 참, 수많은 등장인물들을 매도하는 그러한 저질적 행동을 했습니까? 개인과 집단의 타락은 정치화에 있는 것입니다. 정말 저는 박영수에게 묻고 싶어요. 당신이 과연 대한민국의 특검이었는가? 특검이라고 당신의 입을 통해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이 과연 있는 것인가?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뭐라고 했느냐? 소회를 말씀드린다는 거예요. 여보세요. 특검이 소회? 이런 삼류 신파주가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수사를 하는 사람이 소회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검사는 수사로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엉터리 날조 급조된 수사 결과를 내놓으면서 소회라니요. 그러면서 특검은 국민의 명령에 따라 뜨거운 의지, 이게 완전히 무슨 독립운동가입니까? 아니면 삼류 정치인 흉내내는 국회 청문회에서 무슨 국민운을 하면서 국민은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한 국민 타령하는 삼류 정치인을 그대로 모방하는 말이죠. 참, 박영수, 정말 당신 검사 맞습니까? 국가 정의를 위해서 헌신했다고 자부하는 검사 맞습니까? 어떻게 무슨 참 기가 막힌 국민의 명령, 뜨거운 의지, 그런데 시간이 없어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특검의 수사기한 연장을 허용하지 않아서 그렇다면 최순실 앞에 등장했던 이 최순실 이 드라마는 말이죠. 이 최순실 사태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병우 민정수석이 첫 번째 등장한 겁니다. 우병우 민정수석을 잡아먹지 안달했던 대한민국 조선일보, 그리고 거기에 개떼처럼 몰려들어가가지고 난도질했던 대한민국 언론이 참 난도질했던 우병우 전 민정수석, 민정수석을 쓰러뜨리지 못하고 박근혜 대통령을 참 무너뜨리기 위해서 안달했던 조선일보가 만들기 시작한 드라마 아닙니까? 그런데 잘난 특검이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구속시키지 못하고 특검 활동을 접어야 했던 거. 이거 하나만으로도 얼마나 대한민국 언론이 쓰레기 언론이고 양아치 야당이고 거기에 노란한 새누리당, 이명박 대통령 쫄개들, 그리고 거기에 돌아왔던 새누리당 친박계, 지금까지 자유한국당에 몸을 담고 있으면서도 12월 2일 국회가 탄핵안을 통과시킬 때 찬성표를 던진 새누리당의 친박계 기회주의자들, 정말 한심한 나라인 거예요. 그들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서, 꽤 맞추기 위해서 안달했던 그 특검 활동. 그런데 박영수가 뭘 하겠습니까? 절반에 그쳤다. 자신은 말이죠, 국가 정의를 위해서 현직 대통령, 비록 탄핵을 당했지만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그야말로 좌거우면하지 않고 모든 간란을 무릅쓰고 국가 정의를 위해서 활동하려 했지만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활동 기간 연장 요청을 거절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눈물을 머금고 물러서는 것처럼 하는 그 연기력, 실제로 박영수가 울먹이는 모습을 보지 않았습니까? 울먹이더라고요. 여러분,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이게 무슨 신파조입니까? 이게 무슨 신파극입니까? 그러면서 박영수가 내놓는 최종 수사 결과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과 공모해서 이재용으로부터 433억 원의 뇌물을 받았다는 거예요. 삼성전자로부터 433억 원의 뇌물을 받았고, 이것을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과 공모했다는 거예요. 바로 삼성전자에서 이를 부인하는 성명서를 내놓았잖아요. 전혀 사실무근이다. 그렇다면 430억 원의 뇌물을 받았다면 지금까지 언론에 그렇게 많은 수사 결과, 수사 내용을 흘리고 이번에도 아주 언론에 대놓고 공표한 박영수가 구체적인 증거를 대야 할 거 아닙니까? 구체적인 증거를.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과 공모해서 삼성전자 이재용으로부터 433억 원의 뇌물을 받아먹었다? 구체적인 증거를 내놓아야 할 거 아닙니까? 이걸 곧이곧대로 믿는 국민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을 혐오하는, 정오하는 국민들로 하여금 정말 침을 뱉어버리게 만드는 박영수 특검. 정말 죄를 받지 않겠습니까? 죄를 받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47건의 공무상 비밀을 최순실한테 넘겨주었다는 거예요. 이것 역시 47건이 과연 어떤 부분이 공무상 비밀인가, 어떤 부분이 국가 기밀인가를 자세히 설명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국가 기밀을 최순실이라는 참 듣도 보지도 못하는 그런 인물에게, 그런 여인에게 유출할 만큼 참 도덕적으로 파렴치한 대통령이라고 낙인을 찍을 것 같으면 구체적인 증거를 내놓아야 하는 것이 참 보통 사람의 상식 아니겠습니까? 한마디로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 같은 정체불명의 민간인에게 비밀이나 빼돌리고 삼성전자 같은 세계적인 기업에게 뇌물이나 뜯어 먹으면서 기업 합병이나 무슨 삼성의 세습을 뒤에서 도와주는 저질 대통령. 이건 뭐 대통령도 아니에요. 한마디로 쓰레기예요, 쓰레기. 박영수가 말한 대로라면 박근혜 대통령은 쓰레기 저질 인간인 거예요. 정말 그렇다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정말 통탄할 일이에요. 어떻게 특검이라는 공권력의 이름으로 이런 인민재판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정말 철없는 국민들, 정말 박근혜 대통령을 인간 이하로 매도했던 그 촛불 난동 광란극의 그 주범들이 정말 침을 뱉는 것은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닌 참 행동으로 생각할 정도로 현직 대통령을 참 매장시켜버리는 이런 특검에 대해서 어떻게 무슨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최순실이라는 참 듣도 보도 못한 그러한 여인과 공모해서 삼성전자로부터 433억 원의 뇌물을 받아 처먹은 대통령, 정말 처먹은 대통령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을 수 없도록 박영수라는 특검이 내놓은 그 최종 수사 결과, 이게 무슨 일입니까? 박영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가 권력이 사적인 이익을 위해 정경유착한 것이다. 정말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박근혜 대통령이 과연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청와대 금고 안에 433억 원의 뇌물을 갖다 숨겨 놓았다는 말입니까? 정말 박영수라는 사람은 정치적으로 편향된 인물이에요. 그러면서 최태민 목사 일가 70명의 재산이 2,700억 원이라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 2,700억 원의 최태민 목사 일가가 갖고 있는 목사 일가 70명의 재산도 박근혜 대통령과 관련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추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태민 목사 일가 70명의 재산이 2,700억 원인데 그중에 최순실의 개인 재산만 230억 원에 이른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런 박영수의 주장을 접하는 서민들의 그 정서,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정말 분노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국민 정서의 말초신경에 그 불을 질러버리는 최순실이 갖고 있는 230억 원, 그것이 과연 그 돈의 정체가 무엇이냐? 그게 박근혜 대통령이 이 공모해서 빼돌린 돈 아니냐? 뇌물 받아먹은 돈 아니냐? 이렇게 말하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제가 헛웃음이 나와서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여기에 박영수는 뭐라고 하냐? 박근혜 대통령이 이른바 비선진료를 받았다는 거예요. 비선진료라는 것은 필라 주사, 보톡스 주사 맞은 것은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성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이 필라 주사 맞고 보톡스 주사 맞을 수 없는 겁니까? 지금 제가 사는 동네 병원에서도 필라 주사, 보톡스 주사, 태반 주사 그 광고하는 그 배너 홍보 여러분들 병원에 가면 무슨 내과든 하다못해 무슨 정형외과 병원에 가도 그런 광고가 있지 않습니까? 네? 요새 말하는 흔히 요새 그 유행하는 그 조합의료원이라는 데도 가보면 그런 보톡스, 무슨 필라, 태반 주사, 뭐 미백 주사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동네 아주머니들도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박영수는 마치 박근혜 대통령 국가 원수의 어떤 생명이나 건강을 크게 걱정하는 것처럼 비선진료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필라 주사 맞고 보톡스 주사 맞는데 대통령 주치의가 놓습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쌍꺼풀 수술할 때 누구한테 했습니까? 네? 김대중 대통령 움직이는 종합병원이었던 그 팔순의 김대중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재임할 때에 그 숱하게 많은 그야말로 진료와 치료 전부 대통령 주치의한테만 했습니까? 제가 말씀드릴까요? 그 여러 가지 마사지를 비롯해 가지고 그 엄청난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의 참 그야말로 야매 의료 행위는 왜 문제 않습니까? 정말 박영수 특검 그러면 안 됩니다. 그렇게 정치적으로 수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세월호 7시간 동안에 대해서는 청와대가 압수수색을 거부하는 바람에 확인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 7시간 동안에 박근혜 대통령이 정말 그때 무슨 쌍꺼풀 수술을 했는지 주름 제거 수술을 했는지 그것은 확인이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운을 남기는 겁니다. 한마디로 박근혜 대통령 특검이 봐주지 않는 거예요. 못 봐주겠다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히는 이야기예요. 네? 그 박근혜 대통령의 그 7시간 동안에 박근혜 대통령이 무슨 무슨 수술을 했고 주름 제거 수술을 했고 그때 무슨 필라 주사를 맞았고 보톡스를 맞았고 온갖 정말 아방궁에서 온갖 못된 행위를 다 했다 하고도 남았다라는 그 엄청난 소설을 다 썼습니다만 그 무차별하게 퍼부어왔던 대한민국 쓰레기 언론들이 조작하고 음해하고 그 왜곡했던 그 덩어리들을 특검이라는 사람들이 치워주지 않았습니다.
주사 아줌마까지도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 불러다가 수사했죠. 왜 밝히지 못합니까? 네? 밝히고 싶지 않은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왜 봐줘? 이런 심보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과 함께 뇌물을 받아먹은 부도덕한 현직 대통령일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부정부패 이 덩어리일 뿐만 아니라 문학의 블랙리스트 작성을 총지휘한 아주 못돼먹은 폭군이라 이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 블랙리스트의 총지휘 감독을 박근혜 대통령이 했다는 거 아니에요. 참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 태어나서는 안 되는 나라라고 대한민국을 향해 돌팔매질하는 문화라는 이름, 예술이라는 이름, 연애라는 이름으로 해대는 그러한 문화예술인들한테 국가가, 문화관광체육부가 국고보조금을 그러면 펑펑 써대야만 그게 민주적인 대통령입니까? 그러면서 박영수가 뭐라고 합니까? 예술의 창작성을 훼손했다는 거예요. 박영수 특검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보세요. 당신을 빨가벗겨가지고 성행위를 하는 장면을 예술이란 이름으로 국회의사당에 걸어놓는 그러한 화가라는 정신병자한테 국민 세금으로 지원을 해야만 그게 민주적인 대통령입니까? 박영수 당신이 빨가벗고 누워있는 장면을 그린 포르노를 세종문화회관에 전시하는 작가, 그런 폐륜의 작가에게 국가 세금을 지원해야만 그게 민주적인 대통령이고, 그래야만 탄핵을 당하지 않는다는 말입니까? 한마디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 드라마는 대한민국 언론과 야당, 촛불 세력, 그리고 여기에 특검이 이른바 활용정점이죠. 그러한 삼류 정치 한풀이, 그러한 삼류 정치 보복극에 정말 그 보복극의 마지막 점을 찍은 것, 그것이 박영수 특검의 최종 수사 결과 발표라고 저는 결론을 내립니다. 정말 빈 깡통을 막대기로 이렇게 두드리면 텅텅텅 하는 소리가 나오는 삼류 정치 한풀이, 삼류 정치 보복극,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것이 특검의 수사 결과입니다. 왜 박영수 특검이 이랬을까요? 차기 권력의 향방을 눈치 본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이미 박근혜 정권은 끝났고 보수 우파가 정권을 잡을 가능성은 없다. 그러니 대한민국 쓰레기 언론 역시 다음 정권은 좌파 세력이 잡을 것이다. 좌파 야당이 잡을 것이다라고 단정했기 때문에 이렇게 박근혜 대통령에 향해서
무차별한 난도질과 생매장을 가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결코 정권을 좌파에게 넘겨줄 수 없다는 결심을 우리는 박영수 특검의 최종 수사 결과를 보면서 거듭거듭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결국 박영수 특검도 또 다른 역사의 심판의 대상에 오르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역사는 사필 규정임을 알아야 한다고 박영수 특검단을 향해 되돌려 주고 싶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애국 동포 여러분, 이제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얼마 남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더욱 굳건한 결심으로 이 난세를 담대하게 헤쳐나갑시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시대를 대변하는 보수의 아이콘 윤창중이 쓴 두 권의 책 피정 2017년 12월 구매에 관한 문의는 010-8881-4649 010-8881-4649 도서출판 윤창중 칼럼 세상으로 전화주세요.